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도체,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절연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죠? 부도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컨덕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절연체 같은 경우는 이제 non 컨덕터라고 말을 하고요. 뭐 아니면 이제 인슐레이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반도체는 뭐라고 하냐? 이제 이 영어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영어로도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영어로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이 컨덕터의 앞에 뭐가 붙겠죠? 뭐라고 하냐면, 세미 컨덕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배웠었냐? 자, 우리 이 세 개를 나누는 기준이 전기 전도성이었죠.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중간인 물질이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이제 도체는 어땠어요?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았고요. 자, 그다음에 부도체는 그러니까 뭐 절연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반도체는 일단 순수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순수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예요. 자, 우리 반도체에 규소랑 저마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규소랑 저마뇽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규소는 이제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원자 번호가 이 규소 정도는 알 수 있죠. 우리 수혜립에 이제 쭉 외운 거 있잖아요. 20번까지 외웠을 거니까. 자, 하면 몇 번이에요? 얘는 14번이죠. 자, 14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면 자,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젤 안쪽에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껍질에 8개 들어가죠. 자, 그러면 몇 개 남아요? 그죠? 4개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로 이루어진 이 원자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규소나 저마뇽이라고 했어요. 뭐 이제 게르마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마뇽이라고 읽죠,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저마뇽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는 외우고 있진 않죠. 자, 얘는 32번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4개거든요. 왜 4개냐? 자, 처음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개 들어가죠. 자, 그럼 남는 게 몇 개죠? 4개예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개의 4개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는 원자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명이라네. 하나의 원자가 이 규소, 뭐 어떻게,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규소 하나가 가지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4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규소랑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죠?
이제 옆에 있는 규소랑 옆에 있는 규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원자과 전자를 자, 이것과 어떻게 하냐? 자,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밑에 있는 이유탄 원자와 또 공유 결합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규소랑도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탄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제 모든 원자과 전자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굳이 이렇게 8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냐? 아마 그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무슨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오택룰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택룰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택룰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 못할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체외각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아니면 전자가 이제 8개를 가질 때 안전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것과 이제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제 체외각 전자를 8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유 결합 자체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양공이나 자유전자의 개수가 적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류 같은 거는 양공이나 자유전자로 인해서 이 양공이나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흐른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양공이나 자유전자 수가 매우 적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전기 전도성이 낮게 되는 거예요.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도핑이라는 거래요. 자, 뭐냐면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섞여 있는 이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 도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핑한 반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류가 어느 정도 잘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의 이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N형 반도체예요. 자, N형 반도체는 뭐 N타입, 뭐 세미컨덕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이 N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거티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네거티브, 세미, 컨덕터 라고 이제 씁니다. 뭐 아니면 뭐 N타입이라고 쓰기도 해요. 뭐 N타입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거티브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마이너스란 뜻이죠. 자, 얘가 왜 마이너스란 뜻인지,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형 반도체는
이제 positive 이제 세미컨덕터예요. 자, 그래서 뭐 P타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의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순수 반도체에다가 도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핑을 어떤 걸로 도핑을 하냐에 따라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로 반도형이라고 냈네요. 잠깐만요. 반도체 어떤 불순물을 이제 도핑하냐에 따라서 이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 비소, 이제 안티모니 등을 섞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들이에요. 자, 규소 같은 거는 뭐 점화유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규소로 합시다. 자,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자, 여기에다가 뭐를 섞냐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를 도핑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였죠, 규소가.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이제 3개인 원자. 이제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것들을 섞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불순물인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뭐 인, 비소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합을 하냐? 자, 그러면 이제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인 같은 경우는 5개죠. 그러면 이 5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4개는 규소랑 결합을 해요. 그죠? 4개는 규소랑 결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몇 개가 남아요? 1개는 공유 결합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남아버려요. 자,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 여기 그림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 다 지금 규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지금 5개죠.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인 이제 원자를 이제 도핑시키는 거죠. 자, 도핑시켜버리면 이제 4개는 공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를 뭐라고 하냐. 이 하나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전하 운반체란 뭔 뜻이냐? 그냥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이제 주된 이제 뭐 역할을 하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하 운반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전하 운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전류 운반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에요. 여기 뭐 어떻게도 나오냐면 전류 운반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 운반자 이렇게 쓰는 곳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전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P형 반도체는 이제 똑같이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다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이제 도핑시키는 거죠. 지금 뭐 B라고 써 있으니까 붕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3개는 결합을 하고 지금 하나가 결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규소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생겨버려요. 전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4개가 있어야 자, 이웃한 주소들이랑 딱 공유결합해가지고 딱 되는데 3개만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비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인 양공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공이 존재하니까 이 양공에 솔직히 뭐가 이동해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공에 전자가 이동을 하죠. 자, 원래는 이 양공에 이 전자가 쏙 들어가고, 자, 그럼 여기가 양공이 되고, 또 여기에 또 이 전자가 쏙 들어가고, 그럼 여기가 양공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양공이 이제 이동한다라고 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주된 전하 운반체가 되느냐? 자, 여기서는 양공이 이제 주된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양공도 이제 다르게 쓰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양공도 이제 전공이라고도 많이 써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정확한 영어로는 이제 엘렉트론 홀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의 구멍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그냥 이제 홀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냥 앞에 거 빼고 그냥 홀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는 보통 많이 안 쓰지만 양공, 전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지금 배웠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는 이제 원자가띠에서 전이한 전자와 전이한 전자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가 이제 4개인 이제 규소에다가 규소나 점화뇽 같은 거에다가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물질을 도핑시키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공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전이할 때만 양공이 생기죠. 그래서 양공은 전자가 전이할 때만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전자 자체는 이제 양공보다 많겠죠. 왜냐하면 도핑을 시키면서 남는 전자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공도 있고 전자도 있는데 양공보다 전자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도핑시키면서 남는 전자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주된 전하 운반체가 어떤 거냐면 이제 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양공보다 많으므로 이제 주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이제 원자에다가 규소나 점화뇽에 체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이제 3개인 불순물을 도핑시키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자가띠에는 이제 전자가 부족한 빈자리가 생겨요. 우리가 이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양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생긴 양공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랑 양공의 개수를 비교하면 이제 전자의 개수는 이제 전도한 만큼의 전자만 있는데 양공 같은 경우는 전도한 전자만큼의 개수의 양공이 있고 그 다음에 도핑하면서 생긴 양공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이제 전자보다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공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에서 전하 운반체가 양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원자과 전자를 이제 원자과 전자가 뭐 5개냐, 3개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하 운반체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지가 달라진다는 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다이오드는 뭐냐면 이제 다이가 뭔 뜻이냐면 두 개란 뜻이에요. 자, 이 다이오드가 아이고. 다이오드가 이제 영어로 또 써보면 이게 왜 다 영어로 쓰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영어로 된 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아이고 다이오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라는 뜻이 이제 뭐냐면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오드라는 게 이제 약간 전극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극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이오드라고 하면 그냥 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뭐 구조를 보면 이제 뭐 한쪽은 P, 한쪽은 N형 반도체예요. 자, 이걸 두 개를 접합시킨 거죠. 자, 그래서 회로 기호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이쪽이 좀 이 세모 쪽이 있는 게 P고요. 자, 이쪽이 N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이오드는 이제 역할이 따로 있어요. 자, 역할이 따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냐 이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순방향 바이러스예요. 순방향 바이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형에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N형에 플러스 연결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아, 우리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이제 하다 말았는데 자, 이제 N형 반도체가 네가티브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의 뜻을 가진다고 했는데 전하 운반체가 전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라는 뜻인데 이제 포지티브가 이제 플러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양공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랑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딱 이름이 들어도, 자, 둘 중에 하나는 전류가 흐르고 하나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자, 뭐가 전류가 흐르는 거겠어요? 그죠? 순방향 바이어스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방향 바이어스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하려면 우리가 공핍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핍층이 뭐냐? 뭐 이제 영어로는 이제 PN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일단 지금 접합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P형에는 양공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공만 그려놓은 거예요. 양공이 더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공만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더 많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둘이 그려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PN 반도체의 양공은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가요. 왜냐면 얘는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산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이제 P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 가운데 쪽에 이제 뭐 중성의 벽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산 이후에는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 그 가운데에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접합면이잖아요. 접합면인데 실제로는 확산돼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기까지 해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는데 전기장을 잘 안 배웠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냥 가운데 쪽에 그냥 이 가운데 쪽에 그냥 중성의 벽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 가운데 중성의 벽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핍층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그냥 뭐 하나의 중성의 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좁아지면 이게 만약에 좁아지면 이제 이 벽을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벽이 조금 더 커져요. 이 벽이 좀 더 두꺼워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못 넘어가니까 전류가 더 안 흐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내가 이제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제 N형 반도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걸어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제 전지 이제 연결할 때 자, 우리 이렇게 하나는 두껍게 그리고 하나는 얇고 길게 그리죠.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뭐 친절하게 이렇게 전지로 이렇게 그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로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 쪽에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자,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N형 반도체에 전자가 이제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공은 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둘이 지금 또 에너지를 받은 거죠. 자,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전극을 걸어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양공과 전자가 이제 접합면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 공핍층이 얇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여기를 계속 통과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통과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어스는 어떻게 되냐. 자, P형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고요. N형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줘요. 자, 그럼 P형 반도체에 이제 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걸릴 거고요.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은데 이 양공이 이제 이 극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공핍층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더 두꺼워지면서 양 끝단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자와 양공이 이제 접합면을 통과할 수 없겠죠. 더 가까워져야지 서로 이동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좀 편하냐면 그냥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이 양공이 이제 뭐 얘가 플러스를 띄니까 이제 둘이 뭐 청력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서 이 둘이 이제 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하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여기 통과해야지 서로 통과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여기 서로 이동이 없잖아요. 이동이 없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기억을 해야 되냐, 이제 회로 기호로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기억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기능이 뭐냐. 자, 지금 극을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류를 이제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교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걸 교류로 이렇게 표시하죠. 자, 흐르는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걸렸다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걸렸다가 계속 바꾸는 전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다이오드를 딱 놔요. 딱 놓으면 이 다이오드는 한 방향만 흐를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언제 배웠을까요?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류는 계속 방향이 바뀌는 전류고요. 이제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기능은 이제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교류를 이제 직류로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밑에 것도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이오드인데 이제 똑같이 P형 N형을 접합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발광 다이오드, 이제 빛을 이제 내는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